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매주 토요일 모시는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이제 조국 동생 조건 이제 구속됐고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만에 이제 됐고, 그다음에 정경심은 이제 요리조리 구속된 상태에서도 소환에 자꾸 불응하고 막 이렇게 지연 작전 쓰고 막 이러는데 작전주에 이제 투자 이제 조사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동생 네. 조건부터 네. 한 세 가지 이유로 이제 네. 구속이 된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판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명재권 판사, 네. 이분이 이게 말도 안 되게 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신종렬 판사는요, 네. 이미 전달했던 사람 있죠. 네. 교사 채용할 때 심부름한 전달책 2명을 구속했던 예. 이 판사가 신종렬 판사거든요. 종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판사가 바뀔 때 이미 구속을 예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혐의가 크게 2개 추가됐어요. 예.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운동학원이 캠코 있죠. 네. 캠코에 128억의 채무가 있었거든요. 네. 이걸 위장이혼회가 동생이 가짜로 위장이혼해서 네. 그 채권을 이게 채무를 멘탈하기 위해서 동생이 운동학원에 받을 돈 있잖아요. 예. 받을 돈 이게 100억 원 되거든요. 이걸 이게 가다로 이게 이혼하면서 부인한테 넘겨버렸잖아. 이게 바로 강제집행 면탈죄예요. 그리고 이제 돈 주가지고 정인을 필리핀으로 도망가랬잖아요. 여비까지 줘가면서. 이게 범인 도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면탈하고 범인 도피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은 이제 깨병. 저번에 명재권 몸이 아프다고 기각한 중요한 이유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종렬 판사는 뭐 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이게 휠체어 타고 2번 왔지만 다 깨병인지 아니까 그 세 가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 보나마나 뻔할 거고. 그런데 이 정경심이 어떻게 왜 이렇게 제대로 구속영장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면서요? 구속되면요. 원래는 이제 10일간 구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최장 20일이고 이미 연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자정, 그러니까 11월 12일까지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충분히 시간이 있고요. 근데 자꾸 구속됐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그거는 이제 3번은 했고요. 네 번째 소환했거든요. 그때 또 깨병 몸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안 놓은 거죠.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오고. 지금은 이제 결국 정경심이는 검찰이 구속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걸 이게 새로 조사해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작전주에 투자한 거. 주식 투자를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경심이가요. 주식 투자 중에 이제 정경심이 주식은 가로등만 하는 것 같아. 가로등. 옛날에 코링크 P 만들어가지고 웰스 CNT도 가로등 전멸기 업체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또 가로등 업체에 투자한 게 인스코비. 그게. 인스코비. 이것도 이게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고 거래소. 상장 기업이거든요. 인스코비. 이거는 이제 도로공사 이강래 아시죠? 사장. 그 동생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 업체인데 매출액이 급증하잖아요. 근데 이 주가가 2017년 9월부터 18년 3월까지 정경심이가 팔았다고 추정되는 그때까지 주가가 1,200원에서 15,000원까지 10배 튀었습니다. 정경심이가 몇 배 남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가가 어떻게 반년 사이에 10배 이런 이게 주가 조작 작전주에 정경심이가 12,000주를 투자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12,000주면 액수는 얼마 됩니까? 그 당시 주가가 1,200원에서 15,000원까지 갔으니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15,000원 보면 엄청난 거고. 그 대충 10,000원만 잡으면 그럼 이게 1억 2천 아니겠습니까? 12,000주니까. 그래서 이쪽 민주당 사람들이 기껏해야 1억 2천 먹으려고 작전주에 투자했겠느냐 이랬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를 정경심에는 보니까 전부 작전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런 주식만 골라가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정경심이가 태도를 바꿔서 나 몸이 아파 못 나가겠다. 한마디로 이게 모르쇠 전략으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든 남편 조국이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는 이게 수사에 협조 안 하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럼 모르쇠로 계속 일관하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압수도 휴대폰 압수도 못했죠. 계좌 추적 압수도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 검찰이 이제
제대로 조국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경심이 건은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조국이는 계속 기각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문제고요. 네. 옛날에 조국이가 민정수석할 때 공무원들 아무 죄 없어도 핸드폰을 계속 뭐 동의서나 받아가지고 조사했는데 네. 저는 법원이 왜 조국이 핸드폰하고 계좌내기 압수를 못하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네. 그러나 뭐 검찰이 보니까 정경심이가 말 안 해도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조범동이가 정경심이하고 네. 상당히 지금 재수의 딜레마예요. 아, 재수의 딜레마. 재수의 딜레마.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입을 다물면 둘 다 형을 줄일 수 있지만 네. 그러기 둘 중에 하나 입을 열어버리면 여는 놈은 독바가지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조범동 입장에서는 정경심이가 네. 전부 이게 자기한테 떠넘기잖아. 네. 지금 조범동이 72억 횡령인데 네. 자꾸 떠넘기면 자기는 징역 10년 가까이 놓을 수 있잖아요. 네. 72억이니까. 그래서 저는 재수의 딜레마를 빠지면 결국은 둘 다 불게 되거든요. 예. 그게 게임 이론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 조범동이도 다 불고 정경심이도 안 불 수가 없나. 이게 바로 법조인들이 볼 때 아주 수사하기 좋다. 재수의 딜레마 상황이 되면 결론은 둘 다 부는 게 99.99%예요. 따라서 저는 조범동이 뭐 진술이나 예. 그다음에 객관적인 물증들이 조국한데 예. 엄청나게 많아요. 왜? 핸드폰하고 계좌는 없어도 다른 사람이 또 보낸 거는 또는 이게 다른 사람이 컴퓨터로 보낸 거 이런 거는 이게 그대로 남아있잖아 증거가. 예. 따라서 뭐 조국에 대해서도 좀 넉넉하게 예. 전에 말한 것처럼 예. 볼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가 처음에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한쪽이 이득을 보는 이제 케이스가 생겨요. 근데 이걸 죄수의 딜레마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둘 다 그렇습니다. 한 명은 이게 끝까지 입을 다물고 한 명만 불면 자기 분 사람이 덕을 보겠지만 덕을 보는데. 근데 그 나머지 한 명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서로 신뢰를 못 하잖아. 네. 그러면 이게 결론은 둘 다 부게 되는 이게 보통 통상적인 경우고 실제 조범동이 진술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유재수라는 이제 인물이 그 전서부터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요번에 조국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부각됐습니다. 부산 부시장 압수수색 하자마자 이 사람은 급하게 사표를 내고 그때까지 이 사람이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사표 낼 사람이 아닌데 사표를 급하게 냈어요. 유재수는요. 네. 제가 보기에 조국이 한데 네. 지금 검찰이 조국을 투트랙으로 몰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사모펀드라든지 운동학원 네. 가족 비리로 조사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민정수석 때 네. 직무 관련성 있잖아요. 그게 유재수거든요. 예. 이게 조국이 한테는 더 부담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을 했어요. 실세 중에 좋은 자리 금융정책국장. 센 자리죠. 근데 그걸 하면서요. 예. 업체들한테 뭐 아들이 유학 갔는가 봐. 유학비도 받고 항공권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조사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조사 중이니까 사표를 냈잖아. 네. 그럼 이게 보통 비리로 조사받다 사표 내면 공직생활 끝나죠. 끝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영전을 해.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전문위원 의회 있잖아요. 네. 전문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의 경제부시장까지 어리게 영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찰 들어오는데 아마 이제 그 감찰을 중단해. 유재수 감찰하지 마. 이렇게 이제 그 김태우 밑에 실무자가 폭로했는데 네. 근데 그때 그 사람 이야기 뭐냐면 이거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나 이인걸 특감반장 두 명 선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이게 조국이 위에 민정수석 조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조국보다 더 위들 수 있는 뭐 임종석 그다음에 문재인 임종석 조국 세 명만 무마할 수 있다. 이게 전문이거든요. 셋 중에 하나는 무마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게 이 유재수 부분은요. 이번에 그 행거는 왜 사표냈냐. 그 대보건설이라고 옛날에 MB 때도 놉니다. 정치자금주가 아주 중견 그룹이에요. 대보건설 있잖아요. 대보건설에서 이제 그 유착된 의혹이 넣어가지고 대보건설을 네 군데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부산시 압수수색하니까 못 버티고 이제 그 사표를 냈는데 오거도에는 뭐 또 이게 뭐라고 개별을 늘어난 게 야 명백한 것도 없는데 왜 사표 내느냐. 나중에 뭐 수사 결과 보고 수리하겠다 했지만 제가 보기에 오거돈도 이게 수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오거돈도 이미 여러 군데 가로세로 옛날에 현금 다발도 넣었지만 상당히 그 유재수를 왜 했겠어요.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이 유재수 이 게이트는요 훨씬 이게 더 파문이 클 걸로 앞으로 검찰이
그거 아니고 이게 이렇게 압수수색 했겠습니까? 아주 이게 앞으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유재수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말만 무성했거든요. 이 네. 고구마 줄기를 윤석열이 캤는데 이 고구마가 이제 청와대 문재인까지 연결이 됐다. 근데 그게 캤는데 그 고리가 뭐냐? 이게 정경심이냐 이랬는데 유재수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고구마 줄기가 그냥 다 나와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최초고요. 앞으로도 이게 민정에 문제 많습니다. 뭐 민간인 사찰한 것도 있고요. 또는 이게 뭐 뇌물 사건을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있고 옛날에 김태우 조사관이 폭로한 사건도 많고요. 또 이게 김태우 말고 또 다른 민정의 공무원이 지금 이게 폭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정이라는 거는 가장 이게 그 대통령 가족부터 고급 정보를 많이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저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문재인도 이게 그 결국 다 문다이나 문준용이나 이런 게 모든 비리도 민정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국에도 이게 만약에 그냥 혼자 죽겠나. 나중에는 이게 대통령 가족까지 지금 이게 뭐 우리들 병원 1800 대출부터 도저히 어디까지 번질지 권력이 죽을수록 하나하나 이게 폭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추가 되면 그래서 문재인이가 급해가지고 조국이 낙마하자마자 청와대 뭡니까 법무부 조국이가 저 천거해서 저 검찰 법무부 2인자로 앉힌 그 감찰부장인지 뭔지 그 사람이랑 뭐 부장관 급되는 사람 2명 불러가지고 검찰 개혁 빨리 서둘러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그때 이게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하고 청와대에 불러서 왜 다급하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윤석열이가 자꾸 전진해 오면은 이게 나까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압박해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윤석열 수사를 못하도록 압박을 해내는 신호였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마 이 후임 법무부 장관은 계속 밀릴 것 같아요. 청문회 통과할 사람도 없고 뭐 전해철에 누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금 김호수 차관 체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가장 문제가 법무부에서요. 바로 이제 언론이 취재하면 앞으로 이게 엄청난 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앞으로 이게 그 검사들은 절대 이게 언론이 만나지 마. 그리고 이게 오보 하나만 내면 출입 금지. 이 말도 안 되는 공보 준칙을 며칠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뭐 자유당이다 독재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런 정권에도 전혀 없던 일이에요. 어떻게 기자가 수사관이든 검사든 아무도 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오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처음에 막 검찰이 오보라고 팔짝팔짝 뛰다가도 나중에 보면 이게 진실을 밝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헌법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게 법무부가 말도 안 되는 공보준칙을 왜 바꾸겠어요? 앞으로 이게 언론의 재갈에 물려서 왜 정권 비리가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막기 위해서 언론의 재갈에 물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좌파 정부는요, 노무현도 청와대 그 기자실을 폐쇄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도 이런 식으로 막 언론에 재갈 물리고 이쪽은 하여튼 입으로는 정의 찾으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말살을 하네. 반민주적 복고를 자행하면서 말이에요. 가장에 말살된 3명이 문재인, 박원순, 유시민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조국이 물러날 때 언론들에게 성찰해야 된다 했잖아요. 모든 게 언론 책임으로 돌렸잖아요. 근데 언론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더 망발한 게 박원순이죠. 박원순에게 교통방송 뭐 다스베이다. 거기 나와가지고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언론만 보호받아야 된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좌파의 나팔수, 뭐 가짜뉴스 버텨내는 김어준, 주진우 이런 사람들만 보호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정론을 펴는 뭐 박사님 유튜브 같은 얼마나 정론을 펴니까 이런 건 이게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100% 노란 딱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탄압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이가 저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유시민도 뭐 KBS부터 JTBC 공격하다가 전부 이게 헛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좌파 정권은 모든 걸 이게 언론 탓으로 돌리는 이게 고질병 같아요.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의 고구마 줄기는 이제 거의 끝판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번에 유재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겠다. 11월 달에 개봉박두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이게 더 드리면 그 조국이 엄마도 소환을 어머니가 이게 그 박정숙이 또 이름도 김정숙이랑 비슷해가 좀 기분이 그런데 박정숙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사장이잖아요. 예. 근데 돈을 교사 채용할 때 받은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로 갔느냐 추적하고 있거든요. 뭐 조건이는 내가 다 했다 엄마는 모른다 하지만 실제 이사장이 채용하는데 엄마가 모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게 검찰관이 캐고 있어요. 근데 뭐 고령 80살이 넘었는데 왜 조사하느냐? 신격호 있죠. 롯데회장 98인데도 지금 실형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집행을 안 했지만 네. 따라서 이게 충분히 저는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조국 어머니 그다음에 조국이는 어떻게 되냐면 11일 전에는 무조건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의가 연장돼도 12일 만기잖아. 그럼 이게 조국이도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뇌물 때문에. 따라서 이게 조국 어머니, 조국 부인 구속됐죠. 네. 그다음에 동생 구속됐죠. 그다음에 동생 처 있잖아. 네. 이것도 이게 위장이 원해가지고 집을 전부 그 차명으로 예. 스튜디오에서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구속은 안 돼도 기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억 허위채권 양도받은 공범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일가족이 전체가 이 구속 기소되는 제가 보기에는 사상 초유. 사상 초유입니다. 이렇게 일가족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상 초유 일가족 구속. 저는 구속. 이거는 이게 저도 처음 봐요. 예, 이거 처음이네요, 진짜. 해외 토픽에 나올 뉴스네요. 원래는 이게 조민이도 네. 구속해야지. 왜냐면 이게 정유라가 세 번이나 영장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뭐 세금 최순실이 세금 안 냈다고 정유라가 애 낳고 며칠 안 돼서 병원까지 압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민이는 정유라보다 왜 정유라는 메달이 땄잖아. 그렇지. 아시안게임 금메달. 조민이 훨씬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 조민까지 기소하면 진짜 이거는 뭐 심각한 전 세계 토픽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해외 토픽감이에요. 조민이 전까지만 해도 해외 토픽감이에요. 예.